화학물질을 다루는 연구실.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이 많은 만큼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도 위협받기 쉬운데요. 안전한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특성과 또 취급 방법을 알아두고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의해야 할 화학물질과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떡해, 괜찮아요? 알아요. 어떡해. 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몸이 둔해지더니 좀 어지럽더라고요. 벤젠에 노출된 것 같아요. 게다가 실험실 환기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실험했으니 위험할 뻔했어요. 잠깐 사용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벤젠은 휘발성이 강해서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흡수돼요. 피부 자극이나 중추신경계 억제, 그리고 혈액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에요. 만성이 되면 혈액암이 발생할 수 있고 고농도 노출 시 사망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실험실은 항상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만큼 각각의 특성과 취급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아요. 매년 연구실에서는 화학물질의 취급 부주의와 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정보 인식 부족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단기간에는 급성 질환이 발병할 수 있고 고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지속적인 노출 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요 화학물질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까요? 연구실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가 필요한 몇 가지 화학물질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불화수소는 독성이 매우 강한 기체로 오개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해야 합니다. 흡입, 피부 접촉 시 신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 실험 중에 피부나 의복 등에 닿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도가 낮은 경우 간이나 위장을 해치고 농도가 높은 경우 인체 내부에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불화수소를 다룰 때는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제어 풍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취급 후 취급 부위는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휘발성이 강한 벤젠은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며 피부 자극과 중추신경계 억제, 혈액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인데요. 고농도의 노출 시 두통,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벤젠을 취급할 때는 적정 환기량을 유지해야 하고 대표적인 조혈계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특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산은 호흡기를 통해 쉽게 흡수될 수 있어 취급 중 눈이나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에 세척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노출 시 만성기관지염이나 화학적 폐렴, 폐부종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는 강산화재로 취급 시 개인용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쉽게 점화하지 않도록 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코와 목이 타는 듯한 자극과 기침을 유발합니다.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이나 질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비인강암, 백혈병의 발병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기구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구분한 물질입니다. 황산은 발암물질로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고농도의 단기간 흡입 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데요. 흡입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 흡수되며 화상, 호흡곤란, 폐렴이나 천식, 치아 부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고온에서 분해돼 독성가스를 생성하므로 황산을 다룰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원님, 아직 계셨어요? 홀몸도 아니신데 이렇게 늦게까지 연구실에 계시면 어떡해요? 임산부 야간 근무 금지인 거 모르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 끝마쳐야 할 업무가 있어서 오늘만 이 시간까지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연구원님, 지금 이거 시아나나트륨 아니에요? 혈압이 높아질 수 있어서 임산부에게는 특히 위험한 물질인 거 잘 아시잖아요. 잠깐만 사용할 거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연구원님이 건강해야 뱃속의 아기도 건강하죠. 부득이한 경우면 몰라도 앞으로는 절대 독성이 있는 물질 다루지 마세요. 연구실에서 다루는 화학물질들은 신체와 접촉하거나 체내에 흡수되면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특히 임산부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임산부와 유질환자가 주의해야 할 화학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산부는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연구실의 물질 중 생식 독성이 있거나 태반을 통과하는 물질, 태아에 영향을 주는 물질, 심혈관계의 유해 물질은 되도록이면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들은 피부나 호흡기를 자극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아토피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물질은 글루타르알데히드, 헥산 등 유기화합물, 구리, 크롬 등의 금속, 불화수소, 황산 등의 산이나 알칼리류입니다. 이들 물질은 피부에 닿으면 습진 등 피부 질환을 일으키고 흡입하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자극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인데요. 간 독성 물질을 취급하기에 앞서 검진을 통해 간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메틸 포름아미드와 사염화탄소는 강력한 간 독성 물질인데요. 디메틸 포름아미드는 복통, 구역, 피로,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하고 사염화탄소는 간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독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소변의 색이 변하거나 황달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부 화학물질 중에는 빈혈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물질에는 조혈 기능을 감소시키는 메톡시에탄올과 벤젠, 산소 운반 능력이 없는 메트 헤모글로빈을 생성시키는 아닐린과 에티넬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혈색소의 합성을 방해하고 적혈구 생존기간을 감소시키는 납 등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면 증상이 없거나 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빈혈을 유발하는 물질을 다룰 때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연구원님,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받았어요. 왜 아직 안 받으셨어요? 연구원님 유해 화학물질 다루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워낙 바쁘다 보니 건강검진 받으러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안 돼요. 연구원님처럼 유해한 물질을 다룰수록 건강검진 제때 받으셔야 돼요. 연구활동 종사자는 현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각종 질환을 일으킬 요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 특수 건강검진, 임시 건강검진 등 검사 항목과 주기에 따라 검진할 수 있습니다. 큰 이상은 없는데 아무래도 독성 있는 그런 화학물질을 많이 만지시니까 네.
보호구 착용 잘 하시고요. 그리고 호흡기 건강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관리에 소홀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보호구 착용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네, 다행히 큰 이상 없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처럼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연구활동 종사자들은 시기와 주기에 따라서 놓치지 않고 건강검진 꼭 받아야 돼요. 네, 이제 바쁘다고 미루지 않고 제때 가서 검진 꼭 받을게요. 아참, 연구원님은 내년에 다른 업무 맡게 됐다면서요? 특수 건강검진도 꼭 받아야 해요. 네, 맞아요. 벤젠을 다루는 업무라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받아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 건강한 연구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를 받으면 반드시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물질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시기와 주기는 화면과 같습니다. 특수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건강자, 이상소견이 있어 사후관리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요관찰자와 유소견자로 구분됩니다. 요관찰자는 추적관찰 등 관리가 필요한 상황, 유소견자는 치료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업무 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끊임없이 연구가 이어지는 연구실.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이 곧 희망찬 내일을 이끄는 힘입니다.